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조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복부 성형술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수술 장면이 나오실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부 성형술은 처진 베이 지방도 제거하고 늘어진 피부를 정리하는 가장 유일하고도 다이렉트한 방법입니다. 여러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출산 후에 호발하는 증상으로 하복부가 국소적으로 좀 처졌거나 뚱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몸무게 변화가 굉장히 심하셨던 분, 그러면서 피부 처짐이 나타났던 분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비만이 같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존재했었거나 그리고 피부 처짐이 나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방 흡입만으로는 날씬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조금 제거할 수는 있지만 늘어진 피부를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복부 성형술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흉터라는 부분을 감안하긴 해야 돼요. 특히 전체 복부 성형술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흉터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되지만 처짐이 워낙 심하고 불편했고 옷 입는 거 위축됐던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흉터 라인이 팬티 속옷 라인 쪽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좀 걱정을 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부 성형술을 제가 추천해드리는 분은 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피부가 너무 늘어져 있고 출산이나 체중 변화에 따라서 튼살이 심한 분들, 다음으로는 체중을 많이 줄였는데 지방 많이 줄었는데 피부가 늘어났고 여유가 많아서 이렇게 앞치마처럼 처지신 분들, 그리고 출산을 여러 번 하셨거나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혹은 다치시면서 그리고 외상 수술 등으로 양쪽 배의 복직근이라고 하죠. 이 근육이 너무 벌어져 있고 멀어서 배벽이 좀 늘어져 있는 경우도 추천을 드리고요. 옆쪽 배벽 그리고 배꼽 주위 아랫배벽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데도 피부도 늘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 남자분의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수술보다는 조금 주의 깊게 상담을 하시고 셀렉션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도 비만이신 분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흡연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가 헤비 스모커라고 하죠. 이런 분들도 금연에 대한 약속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출산이 곧 예정이신 분들도, 그리고 출산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순서랑 수술 장면을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수술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수술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계획, 디자인을 정말 잘 세워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지방 흡입 계획도 같이 마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부학적인 표면들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절제를 할 건지를 같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수술방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돼요. 마취는 전신 마취나 진정한 마취, 수면 마취 같이 병행할 수 있고요. 마취 하에 필요한 용액을 넣고 지방 흡입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을 적당히 뽑아주게 되고 절제할 복부의 피부 혹은 피하 조직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방리하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정도까지 피부를 제거를 하겠다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요. 출산 후거나 조금 복근이 너무 많이 벌어지신 분들은 이 근육을 좀 타이트하게 조여줘요. 그래야 예쁜 11자 복근과 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근육 조작도 같이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남는 피부를 잘라내게 되고요. 피부를 피판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 피판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돼요. 아래로 내려서 배꼽의 위치를 다시 결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를 다시 잘라내고 했으니까 배꼽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좀 다시 정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배꼽의 위치를 잡고 이 배꼽 모양을 좀 예쁘게 좀 선호하는 디자인들이 있으시거든요. 이 배꼽 성형술도 같이 해주게 돼요.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봉합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시게 됩니다. 필요하면 마무리로 지방흡입통을 통해서 좀 예쁘게 다듬어주는 수술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 봉합을 하게 되면 깨끗한 거즈를 통해서 소독도 하고 테이프도 붙이고, 그리고 안에 이제 피나 책이 고이지 않도록 중등 부위 압박 드레싱 소독을 통해서 수술 부위를 잘 유지시켜줍니다. 환자분이 그날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다 봉합을 해놨는데 허리를 이렇게 쭉 갑자기 펴지면 봉합한 부위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꼿꼿이 자세를 펴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구부려진 자세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복부 성형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요, 어느 정도 흉터가 존재하잖아요. 이런 흉터가 한 6개월, 1년 지나면서 점차 많이 호전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디자인이나 절제 시에 긴장도를 잘 조절하게 되면 특별한 거의 문제 없이 호전되고요. 이거는 환자의 차질적인 부분으로 흉터의 성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흉터 연고라든지 시트를 잘 사용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경구로 이제 먹는 흉터 제제들을 병용하실 수 있는데요.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켈로이드성 피부인 경우에는 좀 특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이런 분들은 디자인이나 수술 직전에 이런 흉터들에 대한 상의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흉터가 너무 넓거나 예상치 못하게 함몰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요. 바늘 성형술을 통해서 개선하실 수 있으시고 또 이런 과정 중에서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서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복부 성형술은 늘어져 있는 복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수술입니다. 박리 범위가 하지만 다른 수술보다는 좀 넓고 지방흡입을 하시는 모든 원장님들이 이런 수술을 다 경험이 있으시고 집도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수술 경험이 필요하고 또 팀워크도 중요하고 더 세심한 환자 케어가 필요한 수술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흡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이런 늘어짐, 피부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이시니까 걱정 마시고 저를 비롯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조혜인이었습니다.